헬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원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그 천안에서 가장 애정하는 매장 N캠핑코디에 새로운 신제품,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다고 해서 영상을 또 찍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매장에 안 가고 왜 여기 와 있냐고요? 또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야외에서 찍으려고 나왔죠. 제가 요즘에 SUV를 차를 바꾸고 나니까 차박 뭐 이런 거에 조금씩 관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계 차박에 필요한, 그리고 뭐 이렇게 노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 그 중에서 단연 난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난방에 필요한 제품이 바로 무시동 히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사실 무시동 히터 이거 말만 들었지 어떻게 사용한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제품은 올인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 뭐 소음기 작업도 해야 되고, 무시동 히터 당연히 사야 되고, 그리고 전기를 연결을 하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니까 파워뱅크를 연결을 하던, 아니면 차에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를 여기 밖으로 빼던, 이런 뭐 소소한 작업들, 좀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작업 없이 한 번에 이 제품 하나로 끝난다. 그리고 원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AMP의 얼리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상 초입에 들어가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무시동 히터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받침까지 기본 구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구성품이 뭔가 되게 많은데, 여기 첫 번째는 아마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단열도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겉에 씌워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그 모양 그대로, 열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관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본체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자 그리고 L자, 이렇게 두 가지 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서 필요한 곳에 열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기 약간의 알루미늄 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본체에 연결해서 쉽게 말하면 그 배출가스가 나오는 거를 뺄 수 있는 그런 관이 하나가 포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약간 독특하게 생긴 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차량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요것도 연결을 하는 영상까지 한번 담아 보기로 하죠.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차량용 충전 잭, 그리고 가정용 충전 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제품 자체가 다양성이 있다는 게, 이 제품에 주행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잭만 꼽으면 바로 충전까지 가능하다.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연결했을 때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약간 덮어놓을 수 있는,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덮어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품의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짧은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긴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본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본체에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요거는 더 길게 연결을 해서 차량 내부나 혹은 텐트 쉘터 안에서 요거를 길게 뽑은 걸로 그 컨트롤러를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하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히든 포인트니까 요것도 좀 이따 설명해 보기로 하죠. 그러면 본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품은 올인원, 올인원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에 무시동 히터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파워뱅크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통까지 이 안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품의 무게는 19kg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55cm, 그리고 여기 폭이 30cm, 그리고 하단으로 36cm입니다. 여기가 정면인데 여기가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루미늄 관을 이쪽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바람이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이 제품 자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양방향으로 돼요,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바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바람이 이쪽이 막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예, 이렇게 가운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 반대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막힌다는 뜻인 거예요. 막힌다는 뜻. 여기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제품은 파워뱅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장 파워뱅크가 50A고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작동을 하게 되면 볼트 게이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하단으로 보면은 USB-A 타입, 그리고 여기는 USB-C 타입이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DC라고 써 있는데 8A로 여기 보면 주행 충전기가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12V 잭을 여기다가 하단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입출력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가족용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전기를 뽑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거 XT90을 어떻게 전기를 뽑아서 쓰냐, 예, 그거는 여기 보면 파워탭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멀티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12V 예, 혹은 뭐 USB 등의 이런 것들을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워텍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여기 USB 등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12V 시거잭이죠. 근데 요거하고 연결을 했을 때 조금 적은 열량의 전기장판하고 요거를 무시동 히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1박은 거뜬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열어주고, 그리고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잭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조작판인데 요거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요게 재밌는 포인트가 얘는 풀 알루미늄이에요. 커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부식에도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 컨트롤러는 자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 보면 컨트롤러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다가 딱 부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잭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여기에만 부착이 돼 있으면 그동안에 기존에 나왔던 무시동 히터들은 여기서 조작을 하고 차 안이든 텐트든 쉘트든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를 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 케이블을 가지고 얘만 컨트롤러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기 온도 센서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이 제품에도 조금 약간의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컨트롤러를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잘못해서 이게 터치가 돼버리면, 눌러져 버리면 이 제품이 작동해 버려요. 그렇게 작동이 돼 버리면 실내에 있을 때 그냥 가스가 이렇게 막 나와 버리는 거죠.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컨트롤러인데 여기 하단에 이 케이블이 있어요. 이 케이블을 빼실 때 이 끝에 단자 부분 있죠. 저기를 잘 잡고 빼실 때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여기 있죠. 여기 케이블 부분을 잡고 당겨버리면 여기가 손상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또 주의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이쪽 이제 핫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쪽은 이제 연료를 태운 배기가 나오는 쪽이에요. 이 배기가는 그냥 꼽아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쑥 넣어주시면, 끝까지만 넣어주시면 이쪽에서 매연이 이제 나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를 끝까지 그냥 밀어놓고 별도의 여기가 잠금 장치나 이런 건 없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냥 뭐 간단해요. 그냥 쑥 밀어놓고 쓰시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매연이 나오다 보면 이쪽 관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꺾어서 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게 뭐 억지로 꺾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 관이 이쪽으로 지금 구등부 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독가스가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유독가스가 들어갔던 게 다시 따뜻한 바람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측면, 여기도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로 이제 뭐 열기도 배출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반대편에도 여기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성품 중에 이렇게 볼트로 잠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신기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여기에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료가 차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요게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여요. 연료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그 LED 같은 걸로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제품의 연료 탱크는 5리터고 최대 27시간 그리고 최소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 보면 그립을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그 하단에 여기 나사 이렇게 돌려서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기본에 하단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당연히 연료 탱크가 있으니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가 상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라고 이 두 가지의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읽어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여기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본체에 일부러 부착을 해 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너무 떠들었는데, 일단 그러면은 빨리 한번 써 보도록 하죠. 근데 저처럼 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차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차량용 키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키트 중에 하나가 요게 뭐냐면, 여기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을 하고 내부에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부로 바람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기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차량에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뜨는 만큼 창문을 여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킹 같은 게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길죠. 차량의 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길이는 굉장히 길게 뽑았고, 본인의 차에 맞게 요거를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람이 나오는 이 커넥터를 이쪽 끝에다 연결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차마다 다릅니다. 여기 끝에 연결이 안 되는 차도 있어요. 왜냐면 요게 걸려서 창문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커넥터를 가운데 정도에 놓으시고 요거 고무 패킹을 잘라서 길이에 맞게 양쪽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꼭 한번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거죠? 여기 이제 꼭 읽어주세요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 구입 시 처음에 꼭 한 번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잦은 강제 연료 펌핑을 하시면 히터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강제 펌핑이라는 게 이 연료가 처음에 주입이 되게, 연료 그 관에 주입이 되게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하실 필요도 없고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구입하고 딱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컨트롤러를 그냥 꾹 3초 정도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길게요? 한번 또 소리가 나죠? 폴러라고 뜹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펌핑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한 번만,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 주시면 한 1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거를 집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매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밖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야외에서 하시는 거를 그 중요한 포인트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영상을 지금 담고 있다 보니까 요게 이 배출 가스가 나오는 포인트에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배출 가스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뜻한 바람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요, 따뜻한 바람은 여기서만 나오면 이 그 관의 길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리게 되면 관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도 제품을 그냥 회전만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에 길이를 맞춰놓은 그 관도 굳이 변경하지 않고 바로 연결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바람이 양쪽으로 나오는 포인트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배관을 나눠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이 가운데 그 밸브 이렇게 돌리는 조절이 이 다이얼 방식이 이렇게 중간에 딱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딱딱딱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중간 포인트를 찾는 거는 조금 이렇게 그 바람, 양쪽 바람을 봐가면서 돌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긴 관을 긴 관을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를 돌려서 잠궈 주시고, 그리고 고정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상단도 이렇게 연결해서 잠가 주면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젤을 뺀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이렇게 꼽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컨트롤러를 길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게 길이가 긴 거를 케이블을 연결해 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구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어떻게 구동하죠? 뭐 구동은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대 높일 수 있는 온도가 35도거든요. 이게 이제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줄이시면 온도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22도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돌려서만, 말 그대로 키고 돌려서만 다이얼을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긴 이유가 뭐냐면, 온도 센서를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바깥 온도로만 얘가 계속 구동이 돼요. 네. 안에는 따뜻한데 그쵸. 바깥은 추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온도 감지기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긴 선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차 안으로 갖고 가서 차 안에서 작동하시게 되면 차 내부의 온도로 얘가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얘가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구동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과열이 되면 제품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열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을 때 이제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무시동 히터 옛날 걸로 비교해 보면 옛날 건 정말 소리가 크거든요. 네. 근데 얘네 이제 AMP에서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게 그 작업을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다른 캠퍼한테도 부담되지 않는 그 정도의 소음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한번 누르시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온도로 맞출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얘가 이제 세기예요. 이렇게 내리시면 3, 2, 뭐 1.6, 뭐 이렇게 요것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매뉴얼로 조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옆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게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최대로 하시면 이제 5.0까지 쓸 수 있는데,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온도로 많이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최대 온도로 구동을 시켜보고, 약간 그러면 팬히터처럼 쓸 수 있다는 거네요. 팬히터처럼.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모 회사 팬히터에 900하고 1200 사이 열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이제 5000W급. 여기 보면 지금 원래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담았더니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이제 구동되면서 이제 열기가 제대로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지금 딱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음은 지금 소리 들어가는 거 지금 소리가 들어가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소리가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온도를 내리시게 되면 최대 소음에서 소음치는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대 온도로 했었을 때 나는 소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발생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온도를 낮추시게 되면 소음도 같이 적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동되면서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무시동 히터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게 조금 비교가 힘들긴 한데,
지금 정도의 소음이면 거슬릴 정도의 소음은 아니에요. 예. 예, 여기서 지금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 마감 있죠. 예, 마감 때문에 얘를 이쪽 가운데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밀착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임시로 설치했는데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차박하면은 아니 실내가 엄청 건조할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오늘 사실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바람 자체가. 헤드레스트 여기 사이에 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온도 설정도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컨트롤러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게 낮아지는 만큼 외부 소음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사용도 편하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컨트롤러가 자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구동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온도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차 안에 너무 더워서 못 있겠어요. 이제 끄고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얘는 완충을 하시게 되면 14.6V가 찍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요 버튼을 누르시면 네네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13.1V가 찍히는데, 네네네. 얘가 완충을 하게 되면 14.3에서 14.6 정도 찍히거든요. 14.3에서 6까지요? 14.6까지. 네네. 한전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불이 들어와요. 여기 가정용 충전기 보면 여기 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얘가 이제 초록색 불로 바뀌면 완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14.3에서 14.6이 되는 거죠? 네네. 완충이 되시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다가 언제 충전을 해야 되냐 하면 12.7 정도. 여기 지금 12.7로 표시가 되면 그때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다가 얘가 아예 꺼지면 좀 문제가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고객님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2.7 정도 되시면 꼭 충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전 충전, 방금 말씀하신 여기 이제 집에서 코드를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량용 시거잭을 연결할 수 있는 주행용 충전이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AMP 얼리온의 무시동 히터, 올인원 히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가장 천안에서 애정하는 매장 N캠핑코드에 오시면 직접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전화통화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 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말 그대로 올인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연료통도, 그리고 소음도,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그리고 파워뱅크까지도, 그리고 보조 배터리 역할까지도 한 번에 하는 올인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튜닝 없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그리고 별도의 지저분함 없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컨트롤러를, 저는 무시동 히터를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 컨트롤러를 내부에서 쓸 수 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잘 모르는 저도 이게 양쪽으로, 그리고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주의사항이죠. 이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 주의사항.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가스 배관, 요거를 잘 조절을 하시고, 바람 방향도 꼭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잔량과 연료 잔량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트롤러 연결 포인트 있죠. 그 부분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홈이었습니다. 안녕!